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추모 집회를 하는 거죠. 추모 집회이고 동시에 우리가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왜 이용하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한 분의 형제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정부에서 너무나 막 극진하게 그걸 대접해줘서 자기도 평소에 굉장히 자유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인데 그걸 떠나서 정부의 이런 대우 자체에는 굉장히 자기가 놀라고 혹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외 힘든 파병을 마치고 귀국 막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앞에서 호줄에 희생된 그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 정부가 감동적인 대우를 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죠? 지금도 그 법원 앞에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위 한 분이 아주 거기서 취객의 아주 거친 대우 끝에 사망했는데 순직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의 시위가, 이런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자, 죽음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저기 광화문 앞에 천막이 변형된 세월호 건조물처럼 정치적으로 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죠. 원비어 씨의 문제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저지른 체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원비어 씨에 대한 추모는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의 사고와 같은 우연한 죽음을 정권에 대한 공격과 정치적 이용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비어 씨가 어떻게 희생됐습니까? 바로 북한의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때문에 희생되는 것입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응원단이 왔다가 현수막이 비에 젖으니까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왜 그랬죠? 현수막에 김정일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난리를 쳤던 거죠? 왜 난리를 쳐야 했을까요? 북한에서는 바로 그게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중에 수령의 초상화,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가장 극형으로 다룰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알리지 않지만 사실은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북한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 원칙입니다. 원비어 씨가 왜 희생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김정은이 들어있는, 초상이 들어있는 신문, 이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북체제의 원리 때문에, 만일 원비어 씨가 그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목격한 북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데로 다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 이름이 적힌 조화가 오니까 진동이 없는 차로 거기서부터 이 장례식장까지 날라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리본뿐만 아니라 조화 자체를 영구 보존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건 북한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 발씩 두 발씩 그 방향으로 가면 원비어 씨와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거죠. 김정은 이름이 적혀 있다고 우리가 봐서는 그게 하나의 사람 이름이 적힌 조문하는 리본일 뿐인데, 게다가 김정은 이름은 반인도 범죄자요, 전쟁 범죄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하는 이름인데, 그걸 오히려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치닫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지금 전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비어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천하의 반인도 범죄 국가인 김정은 체제,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는 자국 동포를 그렇게 노예처럼 가혹하게 온갖 억압을 가해가면서 통치한 체제는 지구상에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